비행기가 갑자기 1000피트를 급강하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무거운 캐리어들이 선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객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청년 김선재였죠.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 없으세요? 선재는 공포에 질린 승무원들 대신 승객들을 진정시키며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노인을 응급처치하고 팔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부목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체 후방에서 의식을 잃은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는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재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능숙한 손놀림과 침착한 대응에 주변 승객들은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한국인 청년은 누구일까요? 사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김선재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CCT, 즉 전투탐색구조 요원이었습니다. 6년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했던 그였지만 전역 후 민간 사회는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을 찾아 떠난 한 청년이 하늘 위에서 맞닥뜨린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그가 구한 한 여성이 가져온 놀라운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 김선재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확인한 메일에는 또 하나의 불합격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선재님께서 지원하신 경영지원 직무에 불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이 벌써 12번째였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그가 지원한 모든 곳에서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CCT 6년 복무, 전투탐색구조 전문가 과정 수료, 의무병 교육 이수, 각종 훈장과 표창들. 하지만 민간 기업들에게 이런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토익 점수가 없네요. 인턴 경험은요? 아, 군대만 다녀오셨구나. 면접관들의 시큰둥한 반응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6년 동안 나라를 지키며 밤낮 없이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엑셀과 파워포인트 실력이었고 대외 활동 경험이었습니다. 선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악산이 저 멀리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는데 자신은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선재야, 밥은 먹고 다니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아들이 특수부대에서 전역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날 밤 선재는 오랜만에 군대 동기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함께 CCT 훈련을 받았던 전우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했던 일들 생각해봐. 산악구조,
전투 수색, 응급 의료 지원. 이런 게 다 쓸모없는 경험이라는 거야? 전우의 씁쓸한 목소리에 선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그저 경력 없는 구직자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재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위로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선재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할리우드,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국립공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그곳. 취업이 안 되는 지금,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다녀와서 다시 시작하자. 선재는 그날 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에서 LA를 거쳐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 150만 원이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굳이 걱정시켜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선재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도피성 여행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후 2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하늘 3만 피트 상공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새벽 4시. 김선재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들만이 도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와 작은 캐리어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0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국장은 이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신혼부부들, 비즈니스맨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자신의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지난 6년간의 해외 훈련 도장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괌. 모두 특수부대 합동 훈련을 위해 갔던 곳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으니까요. 김선재님, LA 경유 샌프란시스코행이시죠? 창가 자리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권을 받아든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선재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6년간의 군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죠.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CCT 요원으로서 몸에 밴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선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건 초콜릿 한 상자 정도였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취업 축하 선물로 명품 지갑이나 시계를 샀다던데 자신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선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에어버스 A380, 지구 반대편까지 자신을 데려다줄 거대한 날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 승무원의 미소에 선재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조차도 사치였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는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LA에 간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선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대지. 어디선가 부모님이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 선재는 모든 걸 깨끗이 비웠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한다는. 옆자리 부부가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선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였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몸이 피곤했지만 환승수속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은 3시간. 선재는 공항 의자에 앉아 샌프란시스코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문교, 피어 39, 알카트라즈 섬. 어릴 적 영화에서만 봤던 곳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샌프란시스코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보잉 737-800. 국내선이라 훨씬 소박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탑승하면서 선재는 다양한 승객들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가족 여행객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젊은 백인 여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여행하는 듯 했습니다. 선재는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33A. 비상구 근처였는데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LA의 맑은 하늘이 창밖으로 펼쳐졌고 멀리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1시간 30분 후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것입니다. 선재의 버킷리스트가 곧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륙 후 40분, 고도 3만 피트를 순항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기류련이 했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청천난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선재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쿵! 비행기가 마치 거대한 손에 잡혀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승객의 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전벨트를 즉시 착용하십시오.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1000피트를 급강하하는 순간 화장실에 있던 승객과 통로를 걷던 사람들이 천장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반 문이 열리면서 무거운 캐리어들이 쏟아져 내렸고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김선재는 반사적으로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조이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CCT 훈련 때 배운 대로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앞 좌석에서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노인이 보였고 통로 건너편에서는 아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한 충격이 기체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지만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맙소사, 우리 다 죽는 거야. 누군가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마스크를 잡으려 허둥댔습니다. 승무원들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침착하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스캔했습니다. 6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이 그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공포? 그런 건 나중에 느껴도 됩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기체가 조금 안정되자 선재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앉아 계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부상자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노인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지혈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선재는 자신의 티셔츠를 찢어 압박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전투 의무병 교육 때 수백 번은 연습했던 동작이었죠. 노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지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체가 요동쳤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약했습니다. 기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청천난류를 만났습니다. 현재 고도를 낮추고 있으며 프레즈노 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5분. 프레즈노까지는 15분이 남았습니다. 선재는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응급의료 훈련을 받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기내 의료 키트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 선반에. 하지만 선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료 키트를 꺼내 들고 부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10대 소년, 이마가 찢어진 중년 여성, 갈비뼈를 다친 듯한 남성. 선재는 신속하게 트리아지를 실시했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경상자. 마치 전쟁터에서 하듯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분은 즉시 처치가 필요합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선재는 복부를 움켜쥐고 있는 중년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승무원과 함께 그를 조심스럽게 통로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경외감 섞인 눈빛으로 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젊은 동양인 청년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뒤쪽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선재가 고개를 돌리자 기체 후방 화장실 근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발 머리가 보였는데 탑승할 때 봤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재는 재빨리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난기류 때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나? 선재는 그녀의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불규칙했고 동공 반응도 느렸습니다. 뇌진탕,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기도를 확보하고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식 없는 그녀에게 선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CCT 훈련 때 배운 것이었죠. 의식을 잃은 환자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즈노 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여성의 맥박을 계속 체크하면서 다른 부상자들도 살폈습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확인하세요. 선재는 의식 없는 여성을 좌석에 고정시키고 자신도 그녀 옆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착륙 때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레즈노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는 금발의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왜 혼자 여행하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또 한 번 급강하했습니다. 이번에는 500피트. 승객들의 비명이 다시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재는 의식 없는 여성을 꽉 붙잡고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모두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세요. 기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선재는 재빨리 일어나 다시 한번 부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다가가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석 달째예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선재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CCT 훈련 때 배운 심리 안정법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심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승객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승무원은 선재의 침착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선재는 그녀에게 간단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저쪽 경상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충격 방지 자세를 알려주세요. 할 수 있죠?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재는 다시 의식 없는 여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호흡이 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선재는 주저하지 않고 CPR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기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변 승객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젊은 청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을 마쳤을 때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세요. 선재는 여성을 좌석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목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담요와 쿠션을 이용해 즉석 보호대를 만들었습니다. 6년간 산악구조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그때 난기류가 또 한 번 기체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상하가 아닌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다시 날아다녔습니다. 선재는 본능적으로 여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날아온 노트북이 그의 등에 부딪혔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지금 그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3분. 활주로가 보입니다. 기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프레즈노 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착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체가 여전히 불안정했고 측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다시 한번 기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중상자 3명, 경상자 20명, 그리고 의식을 잃은 이 여성. 모두가 무사히 착륙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분, 충격 방지 자세. 선재는 교과서적인 충격 방지 자세를 취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리는 단단히 고정. 하지만 그의 한 손은 여전히 옆자리 여성의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기장의 능숙한 조종으로 점점 속도를 줄여갔습니다. 역추진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객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안도의 울음과 감사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선재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구가 열리자마자 그는 의식 없는 여성을 안아들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이 환자 먼저요. 머리 외상에 의한 의식 소실입니다. 약 20분 전 CPR 시행했고 자발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선재의 정확한 보고에 의료진은 놀랐습니다. 마치 전문 의료인 같은 브리핑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재빨리 여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당신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등에 상처가. 의료진이 선재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노트북에 맞은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다른 중상자들부터 보세요. 선재는 다시 기내로 들어가 다른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노인, 아이 부상자들을 한 명씩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현장 지휘관도 감탄했습니다. 당신 의료진입니까? 아니면 군인? 한국 공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전역한 지 2달 됐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왜 이 젊은 동양인 청년이 그토록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모든 승객이 대피한 후 선재는 비로소 활주로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까요. 그가 응급처치한 사람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금발의 여성도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선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버킷리스트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재 씨,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공항 직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한 그 여성분 관련해서요. 선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의료 텐트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 의료 텐트 안은 부상자들과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서자 한 의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김선재 씨, 당신이 CPR을 시행한 그 여성 환자 말입니다.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일 뿐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로버트 해밀턴의 딸이요. 그 이름은 선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선재의 무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놀란 듯 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을 모르신다고요? 캘리포니아 최대 부동산 재벌입니다. 자산만 수십억 달러가 넘는. 당신이 구한 분은 그의 외동딸입니다. 선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텐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SUV 여러 대가 도착했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백발의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내 딸은 어디 있소? 로버트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텐트로 들어왔고 의사의 안내를 받아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재는 조용히 텐트를 빠져나오려 했지만 한 경호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이 김선재 씨입니까? 선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은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로버트 해밀턴이 직접 선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구했다고 들었소. 로버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선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내게 전부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딸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소. 선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아니요. 모두가 공황에 빠져 있을 때 당신만이 움직였다고 들었소. 의사가 말하길 당신의 신속한 CPR이 없었다면 딸은. 로버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들어주겠소. 돈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선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요. 로버트는 선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피가 묻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당신이 누군지는 알고 싶소. 듣자 하니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선재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6년간 공군 CCT로 복무했고 2달 전 전역했으며 여행 중이었다고. 로버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라. 전투탐색구조대 말이오. 한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라고 들었는데 그저 나라를 위해 봉사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씨, 따님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로버트는 급히 딸에게로 달려갔고 선재도 따라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엘리, 내 딸, 괜찮니? 아프진 않니? 엘리자베스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주신 분인가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누군가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선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취업 실패로 무너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쉬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재가 물러나려 하자 로버트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적어도 연락처는 남겨주시오. 이대로 보낼 순 없소. 선재는 마지못해 자신의 한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선재는 자신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캐리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옷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선재 씨, 항공사에서 LA로 돌아가는 특별 항공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여행 일정이 망가진 승객들을 위해서요. 숙소도 제공됩니다. 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행은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LA의 호텔에서 선재는 뉴스를 봤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영웅적인 한국인 청년의 이야기가 집중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 청년 김모 씨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침착하게 대응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버트 해밀턴의 딸 엘리자베스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선재는 TV를 껐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취업 실패로 시작된 도피성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그 어떤 날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선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께 간단히 잘 있다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굳이 걱정시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재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김선재는 핸드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미국 번호들이 수십 통 찍혀 있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99+가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확인하자 선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 동기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야, 너 뉴스에 나왔다. CNN이랑 폭스뉴스에 다 나오고 있어. 진짜 너 맞냐? 선재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미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 백만장자의 딸 구하다, 하늘 위의 영웅, 김선재, CCT 출신 한국 청년의 극적인 구조 드라마. 더 놀라운 건 한국 언론도 이미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재가 당황하고 있을 때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선재 씨, 로비에 로버트 해밀턴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제의 초췌한 모습은 사라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 아침부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소. 로버트는 선재를 호텔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가 확인해 보니 수표였습니다. 그것도 $100만. 선재는 즉시 돌려줬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버트는 선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40년 사업 경력상 이런 상황에서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겠소.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보안 책임자로. 연봉은 시작이 20만 달러고.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선재의 단호한 거절에 로버트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시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소. 바로 그때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선재가 이 호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선재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특수부대 훈련이 도움이 됐나요? 로버트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취재진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재의 얼굴은 수십 대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당황했지만 CCT 훈련 때 배운 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끝까지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님과 승무원들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취재진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로버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은 아직 충격에서 회복 중입니다. 자세한 인터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선재는 겨우 호텔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선재야, 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 무슨 일이야? 제주도 간다더니 미국에서 그것도 비행기 사고라니. 선재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던 어머니도 아들이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대단한 일을.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선재야,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통화를 끝낸 후 선재는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SNS에 선재를 언급한 것입니다. 김선재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타국에서 생명을 구한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논평을 냈습니다. 김선재 전 하사는 CCT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왜 우리가 특수부대를 육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선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취업에 실패한 백수였는데 이제는 국가적 영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김선재 씨, 저예요,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전화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모든 보상을 거절했다고. 왜 그러셨어요? 선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 거래가 아니니까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보상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는 거라고. 전화 너머로 엘리자베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연이라고. 우리의 만남도 그런 게 아닐까요? 선재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완전히 회복하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선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LA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취업 실패로 무너졌던 자신감은 완전히 회복됐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선재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진짜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선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여러 기업에서 특별 채용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서류 탈락만 시켜왔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앞다퉈 그를 모셔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명세 때문에 자신을 원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선재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로버트 해밀턴 회장님의 특별 초청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선재는 당황했습니다. 초청? 그것도 한국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엘리자베스 양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간 캘리포니아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선재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당신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프로그램이었는데 선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CCT 출신 김선재. 그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그토록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CCT의 훈련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훈련, 산악 구조 훈련, 전투 의무병 교육, 그리고 극한의 생존 훈련까지. CCT는 컴백 컨트롤 팀의 약자로 전투 탐색 구조를 담당하는 한국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6개월간의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합격률은 불과 10%. 선재는 화면을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설산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훈련,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생존하는 훈련,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던 응급처치 훈련들. 김선재 하사는 특히 뛰어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으며 실제 작전에서도 여러 차례 인명을 구조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재는 놀랐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알아냈을까? 방문객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특별히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활약이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됐거든요. 선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식적인 정보인데요. 미 국방부에서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CCT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결국 선재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로버트가 직접 준비한 티켓이었죠. LA 공항에 도착하자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처음 타보는 리무진 안에서 어색해했습니다. 차는 베벌리 힐스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정원에 수영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로버트와 엘리자베스가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정말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엘리자베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버트가 다가와 선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군요. 저녁 식사는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선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그리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웅 김선재 씨입니다. 로버트의 소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지사가 일어나 선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 당신의 용기에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 의회에서 특별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선재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식사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떻게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혹시 미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선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로버트가 선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장성이었습니다. 김하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장성은 선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분석해봤습니다. 교과서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어요. 특히 제한된 장비로 트리아지를 실시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공군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선재는 놀랐습니다. 미군이 한국군 전역자에게 자문을 구하다니. 로버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소. 당신이 보여준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오. 그날 밤 선재는 호화로운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자신은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상류층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VIP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는 토익 점수나 자격증이 아니었다는 것을. 6년간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노력, 그것이 진짜 자신의 자산이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선재야, 뉴스 봤다. 미국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어머니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에 선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사당. 김선재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김선재 씨의 용기와 헌신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의 표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합니다. 주지사가 증서를 전달하자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 춘천에서 자란 청년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예 시민이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버트와 엘리자베스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재 씨,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그것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사고 직후 공항에서 찍힌 것인데 선재가 부상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마이너스 나의 생명의 은인 김선재.
선재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로버트의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김 선생,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사실 내가 당신을 초청한 진짜 이유는 로버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해밀턴 그룹에서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을 거점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현지 대표가 필요합니다. 연봉은 3억 원에서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무제한입니다. 선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원? 그동안 꿈꿔왔던 대기업 초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경험은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소. 엘리자베스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자주 갈 예정이거든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요. 선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자신이라면 즉시 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로버트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보겠소. 한국의 전역 군인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을 위한. 그들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민간 기업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그런 인재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도 적극 채용하겠소. 당신이 보증한다면 믿을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선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작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김선재 씨, 해밀턴 그룹 한국 대표 취임 소감은? 전역 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못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재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을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해야 했지만 그곳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곳이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곳이니까요.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온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 김선재. 축하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군대 가서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도 어색하게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재야, 내가 특수부대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는데 내가 틀렸다. 넌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였어. 그날 밤 선재는 오랜만에 군대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선재는 약속했습니다. 너희들도 곧 기회가 올 거야. 내가 만들어 볼게. 우리가 받은 훈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자. 한 달 후 해밀턴 그룹 한국 지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선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역 군인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을 보완, 위기관리, 프로젝트 매니저로 채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어떤 비즈니스 위기에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팀워크는 그 어떤 팀보다 뛰어났습니다. 6개월 후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밀턴 그룹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재 씨, 아버지가 전화래요. 당신을 한국 대표로 임명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두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왜 저를 구하려고 그렇게 필사적이었나요? 선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CCT의 모토가 있어요. 이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게 제 삶의 신념이 됐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감동한 표정으로 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후 선재의 이야기는 한국 국방부 홍보 영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빛나는 당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전역 예정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선재와 엘리자베스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CCT 동기들이 의장대로 참석했고 로버트는 아들처럼 선재를 대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선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버킷리스트로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것도, 당신이 그 비행기에 탄 것도, 창밖으로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현장이었던 3만 피트 상공은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좌절하고 계신가요? 김선재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과연 여러분의 비행기는 언제 이륙하게 될까요? 김선재 대표님,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해밀턴 그룹 아시아 본부. 김선재는 비서의 보고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펜타곤? 미국 국방부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금이 공군 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계급장은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김 대표 오랜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선재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총괄 대표가 되어 있었고 연 매출 1조 원을 관리하는 CEO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특수부대원 12명이 고립됐습니다. 탈레반에 포위된 상태고 일반적인 구조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한국 CCT 시절 개발한 야간 침투 구조 전술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펜타곤은 당신을 특별 자문관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선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 그 비행기 사고 이후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했고 아름다운 아내와 2살배기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위험한 세계로 돌아가라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엘리자베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해밀턴 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선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면 가요. 그게 당신이잖아.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웅이 된 남자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더 큰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선재는 이제 더 이상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40세 이하 CEO 명단에 오른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해밀턴 그룹 한국 지사는 그의 리더십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50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이제는 5,000명이 넘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베테랑 프로그램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역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을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이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이직률이 연 20%인데에 비해 베테랑 프로그램 출신들은 3%도 안 됩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팀워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선재는 한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핵심팀은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습니다. 해군 UDT 출신 보안 총괄, 육군 특전사 출신 위기관리 팀장, 그리고 공군 CCT 출신 운영 총괄까지. 그들은 비즈니스를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정밀하게 처리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2028년 부동산 시장 폭락 위기 때 선재의 팀은 단 48시간 만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소피아는 한국 이름으로 서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금발의 갈색 눈을 가진 아이는 엄마를 닮아 예뻤고 아빠를 닮아 용감했습니다. 아빠, 비행기. 서연이가 하늘을 가리킬 때마다 선재는 그 운명적인 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요청은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극비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이글 아이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립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재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일 그들. 자신이 CCT로 복무할 때를 떠올리게 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표님 로버트 해밀턴 회장님이 화상 통화를 요청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선재는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로버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재, 펜타곤에서 연락받았다고 들었네. 네, 회장님.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더 큰 무언가일세. 로버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자네가 내 딸을 구했을 때 나는 깨달았네. 어떤 사람들은 남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다는 걸.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선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CEO가 위험한 군사작전에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재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CCT 베레모아 계급장. 하사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입대할 때의 초심을 떠올렸습니다. 이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CCT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의 화상으로 연결해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부회장이 대행을 맡을 것입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제가 5년 전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회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선재의 단호한 말에 이사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라는 사람이 가진 특별함을.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신념과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엘리자베스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는 일하러 가. 금방 올게. 선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알아요. 당신은 항상 돌아왔으니까. 특별 전용기에 오른 선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작전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해발 3,000m 고지, 영하 20도의 혹한, 탈레반 300명에 포위된 미군 12명, 구조 헬기 접근 불가, 지상군 투입 불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상황실. 김선재는 미군 장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통역관이 있었지만 선재는 유창한 영어로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CCT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막힌 항아리라고 부릅니다. 정면 돌파도 우회도 불가능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HAHO 침투입니다. 고고도 강하, 고고도 계산. 3만 피트에서 낙하해 50km를 활공하는 방식이죠. 장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고도에서는 산소도 부족하고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제가 해봤습니다. 한국 CCT 훈련 중 최고 난도 과정이었죠. 성공률은 10%였지만 저는 성공했습니다. 선재는 태블릿을 조작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탈레반은 3,000m 이하만 감시합니다. 우리가 10,000m 상공에서 낙하한다면 레이더에도 안 잡힙니다. 새벽 3시 달이 없는 시간에 침투합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혼자서 12명을 구출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갈 팀이 필요합니다. 미군 특수부대 중 HAHO 경험이 있는 최정예 6명. 선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작전명은 불사조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다시 날아오른다는 의미죠. 이틀 후 버지니아의 비밀 훈련장. 선재는 미군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델타포스, 네이비실, 그린벨의 출신의 정예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김선재? 근육질의 네이비실 대원이 물었습니다. 잭 밀러 상사였습니다. 비행기 사고 영웅이 이제는 CEO라면서 펜에 익숙해진 손으로 총을 잡을 수 있을까? 도발적인 말이었지만 선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탕, 탕, 탕. 50m 거리의 표적 정중앙에 세 발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것도 1초 간격으로. 6년간 CCT, 그 후 5년간 매주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거든요. 그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선재는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모든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새벽 5시 10km 구보, 수중 침투 훈련, 산악 등반, 그리고 HAHO 시뮬레이션. 김, 당신 정말 CEO 맞아? 잭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30km 행군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몸이 기억하는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훈련 사흘째,
실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모의 탈레반군을 돌파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선재는 팀장을 맡았습니다. 알파팀은 북쪽 능선, 브라보팀은 동쪽 계곡. 진입시간 정확히 5330시. 선재의 지휘는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든 인지를 구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휘하지? 팀원이 물었습니다. CCT의 기본은 전장 통제입니다.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훈련을 6년간 했으니까요. 디데이 하루 전 선재는 엘리자베스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이야? 응. 서연이는 잘 있어. 계속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 화면 속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선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곧 만나자. 통화를 끝낸 선재는 장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낙하산, 산소 마스크, 야간 투시경, KE 소총, 베레타 권총,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 김 준비됐나? 잭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수송기는 파키스탄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4시간. 선재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CCT의 모토를 되뇌며 그는 작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30분 전 조종사의 신호에 팀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10분 전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영하 50도에 찬 공기가 몰아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들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분 전 선재는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1분 전 선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린 라이트. 선재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3만 피트 상공, 죽음의 고도에서 그의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선재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HAHO 특수 낙하산을 펼친 그는 시속 60km로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에 비친 아프가니스탄 산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GPS를 확인하니 목표 지점까지 30km, 30분의 비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파1 위치 확인. 무전기에서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2 정상, 알파3 정상. 6명 모두 계획대로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고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경로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20분 후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악 협곡에 숨어 있는 미군들의 위치가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탈레반들도. 착륙 지점 확인. 북쪽 능선, 고도 3200. 선재의 지시에 팀원들이 대형을 바꿨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들은 목표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선재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100m 아래 탈레반 초소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의 침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전 개시. 선재는 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팀은 정면 돌파, 잭이 이끄는 팀은 측면 우회. 조용히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선재는 탈레반 보초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소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푸슈. 보초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초소 제압.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탈레반 증원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십 명이 트럭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정보가 틀렸어. 제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재는 즉시 플랜 B로 전환했습니다. 브라보팀, 양동작전 실시. 알파팀은 나와 함께 고립된 아군에게 직행. 미쳤어? 정면 돌파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 30초 후 공격 개시. 선재는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외쳤습니다. 지금. 굉음과 함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산악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재는 앞장서서 돌격했습니다. K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여기다. 미군이다. 고립됐던 미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재는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진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구조팀이다. 한국 CCT 출신 김선재다. 미군 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김선재, 비행기 사고에 설명은 나중에. 지금 탈출해야 한다. 선재는 부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3명이 중상, 나머지는 거동 가능했습니다. 들것이 필요해. 선재는 재빨리 장비를 이용해 임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CCT 훈련 때 수없이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탈출로 확보. 제게 보고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저항도 거셌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선재는 연막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60kg이 넘는 미군을 업고도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헬기 요청. 불가능해. 대공포가. 바로 그때 선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알파1. 좌표 전송한다. 정확히 5분 후 미사일 공격 요청. 너무 가까워. 내가 유도한다. 정확히 5분이다. 선재는 레이저 타겟 지시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주력 부대를 조준했습니다. 모두 엄폐. 5분 후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선재가 지시한 곳에 명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탈레반 주력이 무력화됐습니다. 지금이다. 철수. 선재팀은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데리고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헬기 착륙 가능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블랙호크 2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탑승.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선재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임무는 성공이었습니다. 12명 모두 생존. 구조팀도 전원무사. 당신은 정말 제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냥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미군 장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당신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저 동맹을 도왔을 뿐입니다. 며칠 후 백악관. 선재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선재 씨의 용기와 헌신은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선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김선재. 그들이 연호했습니다. 선재가 만든 베테랑 프로그램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선재는 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약속했잖아.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날 밤 선재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전역 군인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1년 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는 전액 전역 군인 지원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해밀턴 그룹은 선재의 리더십 아래 아시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전역 군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32년 현재 김선재는 여전히 해밀턴 그룹 아시아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함에는 또 다른 직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명예대사. 그리고 그의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CCT 베레모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가끔 젊은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선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는 지금도 비행기들이 날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선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용기와 헌신, 그리고 신념을 가진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